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버섯을 모델링하는 걸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개로 배치를 한번 해 본 상태고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건요. 그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버섯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머쉬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버섯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버섯의 형태요. 뭐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지만 기본적으로 생긴 게 뭐 어떤 약간의 형식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참고할 만한 걸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섯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갓 형태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의 형태가 그런데 이렇게 뭔가 회전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삥 돌아간 형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이 리볼브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델링 메뉴에 보게 되면 리볼브 서페이스에 리볼브라고 해서 회전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반쪽 단면을 커브로 그려서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커브 툴 CV 커브 툴이라고 해서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이 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EP 커브 툴, 에디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비슷한 방법인데요. 조금은 형식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CV 커브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버섯의 반쪽 단면을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커브 툴 이용해서요. X키를 이용해서 가운데 딱 이 원점에 맞춰주고요. 스냅 투 그리드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CV 커브 툴 설정에 따라 다른데 아이고 설정이 지금 옵션에 보게 되면 CV 커브 툴의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기본 설정은 이렇게 3 큐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금 X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원점 가운데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형태 그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3 큐빅이라고 되어 있으면 3개 이하의 그런 점을 찍었을 때는 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4개 이상을 찍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선이 생기게 돼요. 요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섯의 형태, 뭐 대부분의 형태감은 이런 식으로 버섯의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버섯의 반쪽 단면의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고요. 형태가 약간 굽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만든 다음에 변형하는 게 좋습니다. 서페이스 메뉴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자세한 옵션은 위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어느 축으로 회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Y축으로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Y축으로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폴리곤 형태의 모양이고 컨트롤 버텍스를 CV 포인트랑 매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러프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상관없고요. 나중에 스무스를 해주면 되니까요. 이 다음에 약간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좀 변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폴리곤 오브젝트를 직접 변형해도 되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커브를 선택해서 변형을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혹시라도 이렇게 커브만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버텍스 CV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폴리곤 오브젝트들도 같이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적용이 됐다 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커브는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뭐 상관없지만 안 지워도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너무 포함되어 있는 버텍스의 개수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스무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그럴듯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몇 가지 또 방법이 좀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형태가 약간 기울어지거나 형태가 조금 변형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물론 버텍스 선택해서 그 다음에 B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변형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어떤 특정하게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디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non linear 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부러 트림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구부러 트림이 있고요, 여기 커베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래쪽 부분은 구부러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low high bound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로우 바운드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위쪽만 이렇게 굽어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게끔 표현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좀 위아래 스케일감을 변형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플레어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선택을 해주고 플레어에 이런 값을 이렇게 스타트 플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드 플레어 이런 식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스케일감을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형태감 뭐 이런 것들도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도록 되겠죠. 뭐 밑에 보면은 뭐 좀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트위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도 해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회전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퀘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찌그러짐, 스트레치 앤 스쿼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찌그러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여기는 형태를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형태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디폼과 연결을 끊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D를 이용해서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 히스토리를 끊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있는 형태, 기본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변형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게 되면 다른 형태의 모양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고 UV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UV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볼브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태감이 이렇게 정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UV를 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형태를 잡기 전에 혹시라도 UV를 핀다라고 하면 UV를 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기본적인 UV 좌표는 여기 1 사이즈 이 위치에서 시작되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modify라는 명령어에서 normalize를 하게 되면 한 칸에 쏙 들어오게끔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조금 조정해 줬고 다시 한번 normaliz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 칸에 쏙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assign new material 램버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램버트에 재질을 하나 씌워주고요. 컬러에다가 어떤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 색감을 위해서 여기 있는 램프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 램프의 그라데이션 형태의 맵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타입을 V에서 U로 바꾸게 되면 위아래의 간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약간 위쪽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붉은색 표현하게 되면 위쪽은 붉은색이 되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약간 시커먼색인데 약간 선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도 텍스처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체커 형태의 텍스처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위쪽에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보관법을 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칼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조정해서 원하는 만큼만 적용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그 체커의 텍스처 형태를 여기 있는 플레이스 2D 텍스처에서 램프 리피트 UV를 0.5 한 5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요. 여기 있는 간격을 잘 조정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버섯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양하게 여러 개를 아까 전에 디폼에 여기 있는 넌 리니어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면 뭐 똑같은 형태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뭐 간단하게 하고 역시나 컨트롤 시프트 D를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되면 이 상태로 남게 되겠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뭐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